이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문. 임종석 알아요? 예, 잘합니다. 임종석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사파 출신이고, 네. 전대협 의장을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분이 비서실장 했죠.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청와대. 예, 예. 그러면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행동을 보면 거의 간첩 수준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전에도 목사님 아시지만 1심에 간첩단 수사를 할 때 네. 노무현 때입니다. 네. 그때 대한민국의 고위 정보, 특히 청와대 정보가 네. 트럭으로 한 트럭 반 분량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정원장이 이제 김성규 원장이 그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그러니까 안보전략 비서관이 그것을 넘겨줬다는 혐의를 잡고. 그 사람 이름 누구예요? 예, 박선원입니다. 박선원. 예, 연세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 김성규 국정원장님이 예. 황제선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1심의 사건이에요. 1심의 사건을 예, 예. 조사하다 보니까 평양으로 넘어간 A4 용지가 80만 장, 예, 그러니까요. 80만 장을 넘긴 놈이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예, 안보전략 비서관 핵심 중에 핵심 비서관입니다. 핵심 비서. 그 예. 사람이 박선원이죠. 박선원입니다. 자, 그 박선원인데 이 박선원이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예. 국정원에 그렇죠. 기조실장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맨 처음에 국정원에 보좌관 하다가 그 다음에 특보 하다가 그 다음에 기조실장 하다가 국정원 1차장까지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80만 장의 A4 용지의 내용을 평양으로 넘긴 사람이 예. 국정원에 기조실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 그게 대한민국이 점령당한 거죠. 점령당한 거지. 그 상징적인 게 국정원 원석이 그 누굽니까 그 간첩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는 그 누굽니까 그 거기로 바뀌었잖아요. 그 글씨체가 그렇지. 간첩 글씨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의 원석이 국정원에 있는 신영복. 비석이 신영복 글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신영복 간첩인데 네. 간첩성 글씨체로 국정원의 대표인 원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네. 국정원이 간첩에게 점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또 당선됐죠. 또 됐습니다. 박선원이가. 이 박선원이가 부평이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다 계속 털리겠네. 털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핵심들을 다시 말하면 국회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우리가 찾아왔지만 국회 3분의 2가 거의 뭐 지금 190석이 넘어갔으니까 네. 3분의 2가 장악돼 있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있죠. 국정원도 다 장악돼 있죠. 그런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금 광화문 세력 말고는 전부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넘어갔다고 봐야 된다. 예,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6.25를 통하여 북한이 한국을 먹으려고 남침을 했잖아요. 예. 실패했죠. 실패했죠. 무력 침공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전략을 바꿨죠. 그렇죠. 한국 안에서 북한 정부를 세우겠다. 예, 그게 지금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르면은 내부의 정권을 뒤집어서 여기에 북한의 친북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 북한은 뭐라냐면 자주적 민주정부라는데 미국을 몰아내는 혁명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분명하게 드러난 게 통역당 사건이죠. 통역당 사건이죠. 통역당 사건 설명 한번 해봐요. 이거 또 표 나오니까. 통역당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통역당은 1968년도에 발표된 건데 이미 60년 초반부터 그 대한민국의 핵심 이제 서울대 출신들을 장악했습니다. 네. 김종태가 자기 조카를 통해 김진락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신영복도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가 육군 사관학교에 교수로 있었어요. 하하.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우리 황수선 장군님 사상을 좀 점검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문학의 출판부를 싹 장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신영복의 핵심 그 부하가 누구냐면 그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누구냐면 한명숙 남편입니다. 우리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사형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신영복은 살았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로 떨어져서 20년을 감옥 살다가 전향서 쓰고 나왔어. 거짓 전향서. 거짓 전향서를 써서 나와서 기자들한테
나 전향 안 했어. 예, 말지에 자기가 밝혔어요. 아, 말지에? 자기는 한 번도 내 신념을 바꾼 적이 없다. 없다. 예. 이런 놈이 20년 깜빵 살다가 나와서 예. 성공회대 교수를 했어요. 예. 하다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예. 바로 그 놈이 신영복이를 그 조직원이 누구냐면 박성준하고 한명숙입니다, 목사님. 아니 그것을 놓고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렇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 그랬어요. 이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속시켜야 됩니다. 다시 들어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간첩을 존경한다. 그것도 사상을 존경한다. 그러면 문재인 이놈도 간첩이 아니여. 들어봐. 다시 들어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문재인 이 새끼 간첩이 아니여. 저 얘기는 네. 북한의 김여정 앞에서 나는 통역당, 북한의 지하당의 총수를 따른다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저거는 북한 앞에서 나 간첩이라고 자기 신분 밝힌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시켜야죠. 제주도 와서 또 발언한 것도 문재인 이 개자식이 제주도 발언한 거 한번 들어봐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저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이동호 교수님도 과거에는 저 꿈 꿨죠. 저 꿈을 같은 꿈이지. 폭력혁명의 꿈입니다, 저건. 대한민국 전복의 꿈입니다. 정몽의 꿈이야.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전복의 꿈을 자기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통령 탄핵시키면 저거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적죄입니다, 이적죄. 자유 발언해. 세게 질러. 세게 질러. 세게 질러. 그동안 나라 다 됐어. 문재인은 어차피- 간첩양 신영복을 자기가 존경한다 그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장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작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에 사상적으로 점령당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저는 정광 목사님과 여기 우리 광화문 세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절대로 기독교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사파와 목숨 건 전쟁을 각오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정광 목사와 함께 가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